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윤석열이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한답시고 거의 1시간 정도를 나는 잘못이 없고 의사들의 잘못이다 라는 말로 다시 한번 대국민 우롱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총선 심판론으로 국힘당 후보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지 잘난 맛에 살다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아직도 지만 잘났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저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지요. 오죽하면 배신을 당하고 창당까지 한 이준석은 이 윤석열의 담화를 본 뒤에 참 통치 능력 없다, 현실인식이 개탄스럽다 라고 비판을 했고, 이를 지켜본 한동훈의 영입인재 함은경은 급기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탈당까지 요구했습니다. 함은경은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함은경의 발언이 함은경 개인의 생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 각본에 짜여진 대로 하나씩 둘씩 윤석열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야만이 윤석열이 생쇼를 벌일 수 있을 테니 미리 밑밥을 까는 것이다 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 극우 패널로 유명한 전원책 변호사가 어제 김태원의 정치쇼에서 지지율이 갑자기 추락한 것은 대통령실의 시건방 탓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김경률은 국민의힘이 못한 탓이다 라고 하더니 전원책은 대통령실의 시건방 탓이랍니다. 말은 대통령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은 윤석열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죠. 자, 전원책은 인터뷰에서 이종섭도 아니고 황상무도 아니다. 사실은 대통령실의 시건방이다. 오만했다는 말이다. 대통령실의 오만함 때문에 전부 다 고개를 돌렸다라며 이종섭과 황상무는 격가지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들어서 이관섭 실장이 됐다가 한 달 만에 비서실장으로 다시 옮겼다. 이 문명국에서 벌어질 수가 있는 일이냐. 장관 임명 후 석 달 만에 바꾸고 수원에 출마를 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적어도 브리핑은 해야 한다. 미국 같으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한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기자회견 딱 한 번 했다. 문재인 정권 때 기자회견 안 하느냐, 왜 소통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늘 했는데 소통을 하자면서 직접 가장 편한 소통인 기자회견을 안 하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아는 게 있어야 기자회견을 하지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 정도로 국정에 대해서 윤석열이 아는 게 있습니까? 방명록 쓰는 것조차도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베껴 쓰게 하는 한심한 사람인데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취임 초에 이 국민과 소통을 한답시고 도어 스태핑 한다며 몇 개월 혼자 떠들다가 허구날 술 먹고 지각하고 기자들의 곤란한 질문에 결국에는 MBC 핑계 삼아서 국민과의 소통 자리를 없앤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결론은 이 전원책의 주장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시건방도 물론 심판의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진짜 이유는 무능, 무지, 무개념, 불공정입니다. 어쩌면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대패를 하게 되면 그 책임론으로 윤석열, 한동훈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종국에는 이 국힘당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탄핵론이 먼저 나오게 될 거라 봅니다. 왜냐?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고쳐 쓸 수도 없는 윤석열 끌고 가면 결국 2년 후에 치러지는 지선뿐 아니라 3년 후 치러지는 대선도 폭망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미 국힘당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지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 유시민 작가, 최광욱 전 의원,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 그리고 장인수 기자, 황희석 변호사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권순정, 성상욱, 이몽석 검사, 국힘당의 김웅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 고발사주 이 사건은 법률 위반 문제를 넘어서 중대한 헌정문란, 국기문란 사건이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를 할 아무런 동기도 없고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누군가 지휘하는 입장에서 이 검찰 조직과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사유화해서 그 당시의 여권 관계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발사주의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여당의 당대표다. 이것을 묵과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짓밟힌 사태를 방관하는 것이다. 공수처에서
잘 수사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헌정유린 사태가 검찰청 안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뿐만 아니라 윤석열 처 가족과 주변 측근들 할 거 없이 지금 처벌할 사람들 차고 넘칩니다.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을 하고 나면 재미있는 구경거리는 아마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봅니다. 제 아무리 이 국힘당이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꺼내 들고 민주당 후보들의 문제점을 들고 나온다고 해서 이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투표일까지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왜 이런 분을 많은 국민들께서 몰라주는 것일까? 기레기들의 악마와의 선동이 돼서 이재명의 진가를 몰라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진정한 리더는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 중에 이재명만큼 검증된 인물 있습니까? 말로는 하늘의 별인들 못하겠습니까? 언제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감동적인 우리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결국 절망이 지배하는 사회, 희망이 사라진 사회, 불공정한 사회, 비민주적인 사회, 불합리한 사회, 불투명한 사회, 이런 사회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잃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원인은 정치에 있습니다. 정치의 핵심은 대통령이고 정치의 두 번째 핵심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저도 국회의원 한 2년 가까이 해보니까 국회의원 참 희한한 자리 같더라고요. 이거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뭐 커서 발목 잡는 것도 많고. 역시 시장 할 때가 행복했는데 도지사 할 때가 훨씬 나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얘기가 많이 돌아갔습니다만 그때보다 훨씬 많은 사회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암울한 이유는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정 노래 부르는 분이 계시긴 한데 그건 가짜 공정이죠. 진짜 공정해야 됩니다. 국가 권력 행사에서 공정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봐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일 같아요. 여의도에서 몇몇이 모여서 쑥덕쑥덕 하는 게 정치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우리 삶 자체예요. 우리 인생 자체입니다. 과연 어디에다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지금 당장 예를 하나 들어봐도 지금 대통령 그리고 우리가 맡긴 정부에서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배고파 죽겠어요. 동네 가게들 지금 손님이 없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자는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전에 집 사서 내던 원리금이 한 달에 7, 80만 원 하던 게 지금 200만 원씩 합니다.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럴 때 국민들은 주머니가 비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소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동네 돈이 안 돕니다. 이걸 경기 침체라고 해요. 이럴 때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 사람 몸에 피가 안 돌면 손발이 썩잖아요. 심장에 피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어떤 양상이냐면 심장에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피주머니 하나 만들어가지고 옆에다가 피를 보관을 하고 있어요. 손발에는 피가 모자라가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초대기업들은 너무 수익이 많아져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어서 쌓고 있는데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면서 그 재벌들, 초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이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발등을 찍고 있는 거죠. 초부자들 세금은 깎는데
세금이 당연히 부족하죠. 재정이 부족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국가 R&D 예산을 깎아요. 국가 R&D 예산이란 국가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가진 게 없고 가진 거라고는 논밭 소밖에 없어서 소 팔아, 논 팔아, 밥 팔아 자식들 공부시켰습니다. 우리 먹고 살기 어렵다 얘야. 아이고 논 뭐 파니. 야 지금 형편 어려우니까 학교 그만둬. 그냥 우리 농사를 지으러 가자. 밭이나 매러 가자. 그랬습니까? 정말 우골탑 쌓아가면서 자식들 공부시켜서 이 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 겁니다. 지금은 국제 경쟁이 더 격화됐어요. 이제는 과학 기술의 시대입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국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도 논 팔아 밥 팔아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국가가 연구개발 예산을 5조 2천억씩이나 싹둑 잘라가지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젊은 연구자들 석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오라니까 중국으로 가고 인도네시아에서 오라니까 인도로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결정도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1인당 25만 원씩만 좀 주자. 코로나 때 우리 먹고 살만 했지 않았냐. 그렇게 어려울 때 가구당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써라. 인천 사람은 인천에 쓰고 서구 사람은 서구에, 중구 사람은 중구에다 써라. 영종도에서 돈 받으면 영종도에 써라. 자꾸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랬더니 그때 12조 원인가 밖에 안 든 돈으로 동네가 한 5, 6개월 동안 호황이었잖아요. 호황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 돈 사라졌습니까? 국민들 주머니에 들어가서 지역화폐로 쓰니까 그게 전부 매출로 갖고 매출 예를 들면 저기 서시에 이하님? 라인헤어 저런 데서 손님 많아서 매출 늘면 그냥 은행에 갖다 쌌습니까? 식당과 밥이라도 사 먹죠? 그리고 식당 주인이 우리 여기 있는 학생 용돈 줘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물건이라도 사고 문방구 주인은 막걸리라도 사 먹고 돈이 돌지 않습니까? 이걸 경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이 잘 도는 거를 호황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배고플 때 미리 쓰고 거기서 세금은 더 걷고 그래서 다시 채우고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고 이게 경제정책이에요. 경제정책 그러니까 무슨 무슨 함수에 막 그래프에 막 소수점에 무슨 이것만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경제는 그야말로 순환인 것이고 돈은 돌아서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13조 원이면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6개월 정도 따뜻하게 경제 되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 물가 오를까봐 걱정된대요. 물가 오를 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뭐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한 게 1,000조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1,000조 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0조 원 쓸 때는 물가 안 오릅니까? 1,000조 원을 쓸 때는 물가가 올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괜찮고 우리 국민 전원에게 뭐 재벌이야 큰 도움 안 되겠지만 전원에게 25만 원씩 지급해서 동네에 하면 소고기집도 좀 살고 이렇게 되는 게 그들은 아까운 겁니다. 서민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거는 그거는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 하고 있냐?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이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권력으로 여러분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그 사회 자원과 기회의 배분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원과 기회를 배분한 권력을 누구한테 부여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삶 자체를 통째로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우리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방법, 이 나라가 정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모범적인 나라로 자부심 있게
어깨 펴고 우리가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 정치 세력을 선택하고 정치 세력이 잘못하면 엄히 책임을 묻고 잘하면 상을 주고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해서 그들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우리는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심부름꾼 일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사는 길입니다.